네, 월요일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과 전략들을 분석해보면서 섹터별로도 이제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이죠.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흔들리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또 엔비디아 중심으로 빅테크 얘기를 좀 해보고요. 혹시나 이쪽이 흔들리면 이쪽을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없을지 7월 전략 전반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 증시 전반적으로 지난주가 좀 아쉬웠거든요. 아까 많이들 보셨겠지만 8주 연속 상승세를 달리다가 9주 만에 결국 나스닥이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집계상으로도 8주를 넘기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결국이나 그 고비에서 조금 아쉽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민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그 시장이 거의 양극단을 달리면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극명히 갈렸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당 부분 이제 가압 매수권에 들어오면서 차익 실현 효과가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우리나라 증시 조정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 조정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선물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부 펀드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패시브 자금의 이동 이후에 액티브 자금의 재편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되는 그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 지난번 한번 스킵이 되면서 일단은 중단이 된 상태인데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된 상황에서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점 전까지는 항상 그 구간이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짧게는 한 10개월, 길게는 한 1년 6개월 정도간에 증시가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해석과 심리가 중요한 상황이 지금은 좀 도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작년과 재작년처럼 뭐 CPI나 PPI, 물가지표, 금리 인상 이런 룰에 의해서 정확히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은 과연 이제 경기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 여기에 심리적인 부분이 가미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좀 혼돈의 구간을 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보면 결국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참여해서 본다면 이 기간 동안 가장 등락률이 좋았던 것은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이 이 기간 동안 가장 등락률이 좋았고, 그 다음 이제 10년물 국제, 그리고 이제 S&P 500, 그리고 유가와 금순으로 등락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거 사례도 뭔가 상품 간 혹은 시장 간에 등락이 좀 극명하게 나왔고,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도 결국 이 혼돈의 시대는 고조적인 성장성을 가진 곳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대부분 이제 IT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IT 섹터가 수익이 좋았다. 다만 이제 S&P 500을 보면 오히려 10년물 국채보다 수익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본다면 결국 시장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 특정 섹터에 집중돼서 상승이 발생한다. 요거를 꼭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고점이지 않을까, 이제 곧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라나는데 막상 이렇게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면 오히려 또 그때부터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한 10개월 이상은 혼돈의 구간을 좀 겪었다라는 말씀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섹터가 관심을 보였는지, 상승했었는지 이런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힌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했던 건 역시나 나스닥이 좀 더 강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뭐 초반에 테슬라가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뭐 투자 의견상으로는 뭐 매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 계속 뭐 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테슬라가 여기서 일부 이제 조정을 좀 받는데 뭐 완전하게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아마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EPS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6월 말이기 때문에 거의 2분기가 마감이 되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반영될 건데 지금 현재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흔들림을 좀 본다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모멘텀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충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식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 모멘텀은 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번 테슬라 EPS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우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주가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가 이제 좀 임박하니까 뭐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좀 낮췄다든지, 혹은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혹은 모멘텀에서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주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한다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EPS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조한다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과열을 좀 시켜갈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또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대응을 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을 활용해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만 사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3번이나 하향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향을 좀 공격적으로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근거가 좀 있네요. EPS가 계속 일단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테슬라의 주가가 당분간은 좀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유자의 관점이나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도 좀 과열된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도 역시 이제 주가가 사실 과열권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미국의 대부분 빅테크 과열된 종목들이 RSI가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가매수권에 들어왔다라고 그쵸. 우리가 좀 인식을 예.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EPS가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가 AI 테마와 관련해서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테마의 성격이 좀 강하고 주가를 특히 EPS 상향 없이 그 중소형 종목들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부분이 테슬라처럼 조정 폭이 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기술적 부분을 좀 본다면, 테슬라는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도 사실 차익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엔비디아는 오히려 이 조정 구간이 조금 얕을 수 있고 이 위에 추가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AI 반도체 지금 시장 성장성을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실적이 우상향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 성장성이 실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장성이 지금 주가가 가열권을 해소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네. 이게 완전히 하향으로 꺾여서 내려갈 정도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있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뚫어냈다는 거고요. 테슬라는 조정 이후에 지금 계속 그걸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분석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실적에서 보셨겠지만 가이던스가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올라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를 입증해낸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의견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래도 나는 이 종목들 다 좀 과열이 돼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 민감주 대안으로 또 카니발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카니발이 최근에 은근히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에 상당히 주목할 때 실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 정도가 예상한 것만큼 급하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완만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과 올 연초에 강조드렸던 빅테크 기업을 위주로 보되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대형 계약사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그리고 경기에 민감해서 팬데믹 때 가장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카니발이 바로 이제 크루즈 관련되어 있는 여행 종목인데 팬데믹 때 가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도
1분기에 그 크루즈 예약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행수에 그동안 그 팬데믹이 가려져 있던 부분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성이 나오는데 주가도 워낙 크게 빠졌지만 저점 대비를 한다면 올해 250%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빅테크 기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접근할 때는 펀더멘탈에 레벨업되는 종목과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본다면 펀더멘탈에 레벨업되는 종목은 IT 빅테크 기업으로 잡으시고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은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팬데믹 때 최악의 구간을 지나는 종목들 이렇게 관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니발은 그 중에서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지금 EPS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빅테크 기업 이후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우려권은 한번 냉정하게 그 기적 분석을 한번 보시고 바닥권에서 등락률을 보신다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빅테크 기업에 주목을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등락률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라서 그 뭐 놀라운 상승률을 보면서 야 역시 여전히 빅테크구나 할 수가 있지만 카니발 같은 종목들도 워낙에 좀 바닥권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반등 탄력이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훌륭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들 쭉 정리해 보면 일단 보통 역사적으로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인하까지 좀 변동성의 과정을 좀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 실적 EPS 상향하는지 하향되는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전략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이 와중에 뭐 러시아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7월 달은 이제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2분기 실적이 과시화되면서 옥석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나올 건데 특히 우리가 그 빅테크 기업들의 과열권을 이전과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EPS 상향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나가는 빅테크 6개 기업의 그 EPS 상향률을 본다면 시장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렇구나. 시장의 EPS는 하향하지만 이 기업들은 상향한다라고 보면 이게 완전히 거품이라고 좀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렇죠. 것과 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히려 이제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지금보다 상반기보다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오히려 이 기업들의 EPS 상향률이 더 크게 조정되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쉬어가더라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옥석 가격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경기 침체 정도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어디가 주도주로 같이 편입될 수 있냐 여부를 그러니까 결국은 빅테크 기업에서 계속 갈 기업과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주도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반기 여전히 주도주는 빅테크일 것 같고요. 보셨다시피 이제 이익 증가율이 하반기에 오히려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빅테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익 증가율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추가한다면 경기 민감주에서 좀 최악의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카니발과 같은 종목들을 꾸준히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SL 이지원 대표와 함께 7월 전략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